속담에 70이 되면 새 옷을 더하지 않고 80이 되면 생일을 축하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지금과 비교하면 훨씬 짧았습니다. 예를 들어 삼국시대와 남북조 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약 40세 정도였으니 7080세까지 사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옷을 마련하는 것은 낭비라 여겼으며 옷을 한 벌 만드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정원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일을 축하하지 않는 관습에 대해선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비용을 절약하고 과도한 준비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미신적 관점에서 80세 생일은 조용히 보내야 하고 귀신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셋째, 고령이 되면 몸이 약해져 과도한 활동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런 전통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장점을 취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지혜롭게 걸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노인들이 새 옷을 입는 것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옷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몰래 손자에게 옷을 사주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대 간에는 확실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손자를 돌봐주며 선의로 옷을 사주었지만 자녀들이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 간의 차이는 명확히 존재합니다. 어르신들은 아이들이 수수하고 평범하게 입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젊은 세대는 유행과 개성을 중시합니다. 70세가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에게 옷을 사주려 한다면 함께 가서 골라주는 것이 좋으며 비용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예의에 맞습니다. 다만 자녀들이 일하러 외출한 상황에서 손자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지낼 때는 합리적인 선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손자와 함께 가서 고르는 것이 서로의 불만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노인들이 배우자에게 새 옷을 선물할 때는 직접 입어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70대 부부는 그 자체로도 귀한 인연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함께하며 그들 사이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열정과 낭만을 넘어 깊은 신뢰와 상호 의지로 변화했습니다. 이 나이에는 옷을 선물하는 것도 사랑을 표현하는 다정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생활 습관과 미적 감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외관보다 편안함과 실용성을 중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옷을 고를 때는 배우자의 실제 필요와 취향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옷의 품질도 중요하지만 편안하고 몸에 맞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체형과 사이즈가 다르므로 비싼 옷이라도 맞지 않으면 불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옷을 선물할 때는 함께 가서 입어보게 하여 배우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부간의 소통과 상호작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옷을 고르고 입어보며 서로 평가하고 조언하는 시간은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70대 부부는 편안함과 실용성을 우선으로 하여 서로의 필요와 취향을 존중하고 함께 옷을 고르며 사랑을 더욱 깊게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셋째, 노인들은 자신을 위해 수의를 미리 준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생전에 수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장수의 상징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는 미신적 믿음에 불과합니다. 일부 노인들은 집에서 수의를 입어보기도 하는데 겉으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 내심으로는 불안해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려는 것입니다. 수의는 고인이 된 후 입는 옷이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효도의 관점에서 보면
수의는 자녀들이 준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로부터 수의 외에도 수건, 양말, 베개 등이 세심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베개는 구름 무늬가 새겨지고 발 밑에는 두 송이의 연꽃이 놓여져 연꽃을 타고 저 세상으로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례식을 간소화하는 추세입니다. 노인이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귀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의를 집에 두고 있으면 아이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 집에 있던 수의를 보고 두려움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할아버지의 수의는 78년 동안 보관되어 결국 사용하지 못하고 낡았습니다. 노년에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수의로 인해 모두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노인은 너무 화려한 옷을 피하고 연령에 맞는 겸손한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층을 위한 노년머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나이에 맞게 젊고 세련되게 보이는 것도 좋지만 지나치게 화려한 차림은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학교에서 손자를 맞이하는 7080대 할아버지나 할머니라면 손자가 난처해할 수 있습니다. 연령에 맞는 겸손한 이미지와 함께 전통을 지키고 간소한 차림을 유지하는 것이 가족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스타일보다 체온 유지를 우선시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간단하고 나이에 맞는 옷차림을 통해 편안하고 보기에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60세 이상의 중년 여성에게는 옷과 헤어스타일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조언이 있습니다. 옷에 지나치게 큰 장식이나 꽃무늬는 피하고 어깨보다 짧은 단발머리를 추천드립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보다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첫째, 옷차림에 지나치게 화려한 무늬를 피하세요. 60대 이후의 나이는 단순하고 깔끔한 스타일이 적합합니다. 무늬가 복잡한 옷은 관리하기도 어렵고 나이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화려한 색상을 통해 젊음을 유지하려 하지만 단순하고 기본적인 색상과 디자인이 오히려 더 고급스럽고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예를 들어 검정, 흰색, 연한 파랑 등의 단색을 사용하면 더욱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단정한 단발머리를 추천드립니다. 머리가 길면 관리가 어렵고 나이가 들수록 모발 손상이나 탈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의 여성에게는 단발 스타일이 깔끔하고 세련된 인상을 주며 관리도 더 용이합니다. 큰 얼굴형이나 비표준 얼굴형을 보완하는 단발 스타일을 찾으면 나이에 관계없이 본인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유행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에 맞는 옷차림과 헤어스타일을 통해 시대와 함께 살아가고 본연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너무 저렴한 옷을 피하고 품질 좋은 옷을 선택하세요. 가끔 할인이나 세일을 보면 여러 벌을 사드리고 싶은 충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저렴한 옷은 품질이 떨어질 수 있으며 입자마자 찢어지거나 해짐으로 인해 결국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상인들은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지나치게 저렴한 옷은 그만큼 낮은 가치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몇천 원짜리 옷에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의류는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건강과 관련된 문제로 값싼 의류에서 유해 화학 물질이 검출되는 경우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 물질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간 접촉할 경우 피부 자극이나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포르말데히드, 포르말 문제를 주의하세요. 포르말은 가구와 건축 자재에서 흔히 발견되지만 의류에서도 종종 발견됩니다. 이 물질은 주름 방지제로 사용되어 옷을 더 매끄럽게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포르말은 피부와 호흡기에 유해할 수 있으며 장기간 접촉할 경우 염증이나 호흡기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포르말과 같은 화학 물질에 노출되면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금속 문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일부 저렴한 의류는 제조 과정에서 납이나 크롬과 같은 중금속이 포함된 염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금속이 체내에 축적되면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납 중독은 신경계를 손상시켜 지능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크롬은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에게는 이러한 위험이 더욱 크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러한 발암 물질을 피할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우선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와 판매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100%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판매자는 일반적으로 제품 품질에 더 신경 쓰며 더 엄격한 안전 기준을 준수합니다. 둘째, 새 옷을 구매한 후에는 바로 입기보다 먼저 세탁하여 화학 잔류물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새 옷에서 강한 화학 냄새가 난다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는 유해 물질이 과도하게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류 라벨에 표시된 정보를 읽고 소재와 세탁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안전한 의류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소비자로서 경계를 늦추지 말고 저가 상품에 유혹되어 건강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간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지속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의류 생산 방식을 촉진하고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70이 되어 새 옷을 더하지 않은 이유는 주로 가정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옷을 직접 짜고 재단하여 만드는 일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현재는 옷을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늙었다고 해서 옷을 더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적절한 의류 선택과 검소한 삶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는 부모님이 올바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적합한 옷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 간의 애정과 소박함이 가정의 행복을 만듭니다. 복잡한 도시 속에서 매일 키 큰 노숙자와 키 작은 노숙자가 함께 국어를 하곤 합니다. 두 사람은 모두 마른 체격을 가졌습니다. 이 두 노숙자가 처음 만난 것은 국어를 할 때였습니다. 그 이후로 친해졌고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키 작은 노숙자가 말했습니다. 아마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저에게는 아들이 셋, 딸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형편이 좋지 않아 그저 자기만 겨우 먹고 살고 있죠. 집에 있을 때 자식들은 저와 아내를 부담으로 여겼어요. 풍년일 때가 아니면 쌀을 얻어먹기도 힘들었고 용돈은 한 푼도 없었죠. 아내는 자식들의 눈치를 보기 싫어서 쓰레기를 주워 돈을 벌려고 했지만 결국 과로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저는 집에 머물 수가 없어서 거리로 나와 구걸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때 애들을 왜 그렇게 많이 낳았는지 참 어리석은 짓이었죠. 키 작은 노숙자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키 큰 노숙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나와 산지 얼마나 되었나요?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던가요? 키 작은 노숙자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거의 3년이 되었어요. 그 녀석들은 한 번도 찾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영영 돌아오지 않기를 바랄 거예요.
아내가 죽었을 때 며느리들이 모여서 차라리 잘 죽었다고 했어요. 그게 인간이 할 소리인가요?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들 눈치를 보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유일하게 걱정되는 건 내가 죽으면 아무도 모를 거라는 점이에요. 두 노숙자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키 큰 노숙자가 말을 꺼냈습니다. 사연은 각자 다르죠. 저는 당신과는 달라요. 저는 자발적으로 이곳에 나와 구걸하는 거예요. 제 막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노숙자라도 될 수 있어요. 키 작은 노숙자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노숙자가 되셨다니요. 키 큰 노숙자는 이어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딸 셋이 있고 40세에 막내 아들이 태어났어요. 마을 사람들은 아들을 좋아했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애지중지하며 농사일을 시키지도 않고 키웠어요. 딸들이 벌어온 돈도 모두 아들에게 쓰며 아들이 훌륭하게 자라길 바랐습니다. 그 아들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합격했고 우리 마을 첫 대학생이었어요. 당시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키 큰 노숙자의 눈은 먼 곳을 바라보며 그때의 영광과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키 작은 노숙자도 엄지를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키 큰 노숙자의 눈은 먼 곳을 바라보며 그때의 영광과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키 작은 노숙자도 엄지를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키 작은 노숙자도 엄지를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대학에 간 아들이 있다니요. 그 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키 큰 노숙자는 대답했습니다. 그 후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매년 집에 한 번씩 와주었고 집으로 돈과 편지도 보내주곤 했죠. 마을 사람들도 모두 부러워했고 저도 자랑스러워하며 하루하루를 기쁘게 보냈습니다. 아들이 헛되이 자란 게 아니었죠. 그런데 키 작은 노숙자는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키 큰 노숙자는 답했습니다. 이후 아들은 변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돈도 보내지 않았고 집에도 오지 않았으며 편지도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내 아들이 사고를 당했거나 범죄를 저질러 잡혀갔다고 수군댔습니다. 저는 걱정되어 도시로 찾아갔지만 이미 이사하고 연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키 작은 노숙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도시에서 구걸하는 것도 아들을 찾기 위해서인가요? 키 큰 노숙자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들은 그 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년 후에 어느 날 날씨가 매우 좋았습니다. 아들이 고급 승용차를 몰고 집에 돌아왔고 함께 온 여자는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도시로 데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시골 생활에 익숙하고 도시에는 아는 사람도 없어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고집을 부리며 저를 차에 태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하여 도시 생활이 시작되었죠. 아들의 집은 마을의 사당보다도 더 컸고 매일 식사를 준비해주는 가정부도 있었습니다. 그 생활은 마치 과거의 황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열흘이 지나자 며느리는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이제 국장이 되었으니 제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키 작은 노숙자는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필요 없다니 그게 무슨 뜻인가요? 키 큰 노숙자는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때 똑같이 물었어요. 아들이 국장이 되었는데 내가 왜 필요 없다는 건지 며느리가 설명하더군요. 처음에 저를 도시로 데려온 것은 조직에서 아들의 효심을 평가하기 위해서였답니다. 평가가 끝나고 나니 이제 제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이었죠. 며느리는 돌아가라는 것이 아들의 뜻이라며 저에게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키 작은 노숙자는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너무하네요. 내가 당신이라면 당장 떠났을 거예요.
누가 그런 대접을 받고 싶겠어요? 키 큰 노숙자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만약 제가 진실을 몰랐다면 돌아갔겠지만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 돌아갈 수 없었어요. 제가 돌아가면 마을 사람들이 우리 아들에 대해 나쁘게 말할 게 분명하니까요. 그 소문이 아들 상사의 귀에 들어가면 우리 아들에게도 해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들의 집을 떠나긴 했지만 마을로 돌아가진 않았어요. 이렇게 밖에서 구걸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 불효자라는 소문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키 작은 노숙자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형님, 정말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다 하셨군요. 그런데 이런 불효자라니 그럴 가치가 있나요? 키 큰 노숙자는 아무 말 없이 먼 곳을 바라보며 웃기만 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부모의 희생에 어떻게 보답하고 있나요? 오랫동안 부모를 찾지도 않고 전화로 안부도 묻지 않으며 용돈 한 푼 주지 않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병에 걸려도 무관심하며 어려움을 겪는 부모에게 오히려 짐을 더 얹어주는 자식들까지 있습니다. 늙어가는 길에서 이런 불효한 자식을 만난다면 몇 가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첫째, 스스로를 위해 돈을 모아두세요. 노년의 가장 큰 의지처는 손에 쥔 돈입니다. 자식이 불효하면 돈이 없는 노년은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지 말고 노년을 위해 저축해 두세요. 자녀가 불효할 때 노년에 돈이 없다면 인생이 고단해질 수 있습니다. 돈은 자유를 지키는 도구입니다. 부모의 도움만을 바라보는 자녀가 있다면 단호히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녀가 독립할 수 있도록 도우며 자신의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둘째, 친척과 이웃과의 관계를 잘 관리하세요. 어떤 감정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혈연의 정은 소중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많은 온기와 사랑을 가져다 줍니다. 인생에서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올 때 곁에 있는 가족이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가장 먼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가까운 이웃입니다. 이웃을 잘 대하는 것은 곧 자신을 위한 길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믿음직한 이웃은 노년의 외로움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 줄 것입니다. 자녀가 불효할 때 친척과 이웃과의 관계에 더욱 신경 쓰세요. 어려움이 닥칠 때 진정한 의지처가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을 유지하세요. 건강한 몸은 행복한 삶의 전제 조건입니다. 건강해야 스스로를 돌볼 수 있으며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좋아하는 일에 열정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노년에도 건강을 유지하면 스스로 집안일을 하고 자기 관리도 할 수 있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이 없고 자녀가 불효할 때 노년은 더욱 쓸쓸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은 건강한 몸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잘 돌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효도는 당연한 것이지만 불효한 자식을 만나면 미련을 두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의지할 곳이 없다면 자신이 가장 큰 의지가 됩니다. 남은 인생은 길지 않으니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정원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언제나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